앞에서 우리가 논의한 것처럼 이제 사람들은 불평등을 싫어하죠. 그리고 이제 불평등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래서 그 형태에 따라서 사람들은 envy를 느낄 수도 있고 compassion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감정이 더 강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뭐 envy가 좀 더 크지 않을까, 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이제 나는 두 가지 형태의 불평등은 다 싫은데 특히나 나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먹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envy라는 감정을 이제 굉장히 강하게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알파라는 게 베타보다 좀 더 큰 값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자, 그리고 이 베타 값에 대해서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베타 값이라는 게 일단은 양수예요. 자, 불평등을 싫어하니까 불평등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글쎄, 있을 수도 있겠죠, 그쵸? 사이코패스인가? 소시오패스인가? 불평등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제 뭐 알파나 베타가 음수가 될 수도 있겠죠? 알파, 베타가 이제 음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불평등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막 많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불평등을 싫어한다. 그러면 알파, 베타는 양수인데, 자, 베타의 경우에는 이거는 1보다는 작을 것 같아. 자, 왜 그러냐면,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베타를 보려면 이제 베타는 컴패션이죠.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 먹는 거를 내가 싫어하는 상황이죠. 즉 내가 많이 먹는 거야. 지금 x1이 x2보다 큰 상황이죠. 자, x1이 x2보다 큰 상황이니까 내 효용 함수가 지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어.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나는 x1을 먹고 상대방은 x2를 먹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이런 상황인데, 자, 내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내가 내 돈을, 자, 내 돈 1원 혹은 우리 실험에서는 포인트였으니까 내 포인트 1포인트를 그냥 버려. 내 돈을 그냥 1원을 버렸어. 자, 내 돈을 1원을 버렸어. 자, 그래서 x1이 1만큼 줄어들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내 돈을 1만큼 버렸어. 여러분, 내 돈을 그냥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준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돈을 다른 사람한테 준 게 아니고, 자, 내 돈을 지금 이게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주는 게 아니고 내 돈을 그냥 찢어서 버렸어. 그냥 쓰레기통에 넣었어, 내 돈을. 내 돈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내 효용이? 자,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제. 원래 전통 경제학 모형에서는 내가 만약에 내 돈 1원을 혹은 내 페이오프 한 단위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내가 쓰레기통에 버려서 찢어서 버려서 돈을. 그러면 전통 경제학 모형에서는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효용이? 당연히 줄어들어야지. 내 페이오프가 줄어들면 내 효용은 당연히 줄어들어야지.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FS 모델에서는 꼭 그렇지만 않아요. 자, 내 돈이 한 단위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죠? 첫 번째 효과. 자, X1이 줄어들지? 이 빨간색 부분. 자, X1 내가 먹는 페이오프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효용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게 첫 번째 효과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자, x1-x2라는 부분은 뭘 나타내죠?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죠. 특별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불평등의 형태는 나한테 유리한 불평등의 형태, 즉 내가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나한테 유리한 형태의 불평등 상황 하에서 지금 내 돈이 한 단위만큼 혹은 내 페이오프가 한 단위만큼 줄어들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불평등이 해소되는,
조금이라도 불평등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지. 불평등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효용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 그래서 FS 모델에서는 내가 내 돈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찢어서 버려. 찢어서 버려도 내 효용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평등이 조금 해소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내 돈을 이제 내 페이오프를 한 단위만큼 버렸어요. 그러면 효용이 어떻게 되죠? 내 효용이 U1 프라임이라고 해볼게요. 어떻게 되냐? 자, X1은 1만큼 줄어들었어.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X1-1이야.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돈이 X1-1이야. 그쵸? 지금 내가 먹는 게 X1에서 X1-1로 변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이 -1 여기다 쓰고 자, 여기 -1 얘가 괄호 밖으로 나오고 자, 이렇게 됐어. 자, 이걸 보면 자, 첫 번째 효과 마이너스 효과죠. 자, 내 돈이 한 단위만큼 내 페이오프가 한 단위만큼 쓰레기통에 들어갔어. 다른 사람한테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내 효용이 줄어들지 당연히. 그러니까 효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여기 나와 있지. 그래서 내 페이오프가 한 단위 줄어들었을 때 내 효용이 얼마만큼 줄어들어요? 한 단위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그런데 동시에 여기 녹색 보면 이건 플러스야. 내 돈 한 단위가 내 페이오프 한 단위가 쓰레기통에 들어갔더니 내 효용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얼마만큼 높아져요? 베타 1만큼 높아져. 이거 왜 높아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평등의 정도가 조금 해소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돼. 뭘 결정을 해야 되냐면 자, 내 돈 한 단위를 쓰레기통에 그냥 집어 넣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 페이오프, 내 돈, 내 포인트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못 가지고 나도 못 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 거야. 요렇게 했을 때 과연 내 효용이 높아질 거냐 떨어질 거냐 하는 거지. 이게 과연 -1 플러스 베타 1 했을 때 이거를 결국 이렇게 합산해 보면 이게 결국 플러스가 될 거냐 마이너스가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게 좀 더 리얼리스틱한 것 같아요? 내 돈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통에 넣었을 때 결국 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합했을 때 내 효용이 최종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내 생각엔 내려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돈을, 내 페이오프를, 내 포인트를 다른 사람한테 줬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그냥 내 페이오프를 버렸어. 쓰레기통에 버렸어. 그렇게 했을 때 내 효용이 결국엔 늘어난다?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이너스일 것 같아. 그게 좀 더 현실적일 것 같아. 그래서 내 페이오프를 쓰레기통에 버렸을 때 내 효용이 떨어질 것 같아. 즉 이게 음수일 것 같아. 즉 베타 1은 1보다는 작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좀 더 리얼리스틱 할 것 같아.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베타 값이 양수, 즉 불평등을 실어요. 근데 막 엄청 큰 값은 아니고 그래도 1보다는 작은 값일 것 같아. 왜냐하면 아까 방금 얘기한 이런 논리 때문에 리얼리스틱 하진 않을 것 같아. 베타 값이 굉장히 큰 게 리얼리스틱 하지는 않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알파 값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알파 값은 뭐냐? 자, 알파 값도 일단은 자, 양수 값인데 불평등을 싫어한다면 나한테 불리한 형태의 불평등을 싫어하면, 즉 나에게 envy라는 감정이 있다면 불평등에 대해서, 자, 알파 값은 양수인데 이게 그럼 아무 값이나 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보다 큰 값이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알파 값은 뭐 좀 큰 값도 될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느냐?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제 알파는 envy 감정이고 나한테 불리한 형태의 불평등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니까, 나한테 불리한 형태의 불평등이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많이 먹는 상황을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많이 먹는 상황이야. 그래서 내 효용함수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지금 계속 1번 개인을 초점에 맞춰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똑같은 방식으로 2번 개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1번 개인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효용함수가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NB를 느끼니까 NB를 느끼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나의 페이오프가 1만큼 줄어들어요. 자, 내 페이오프가 이제 1만큼 줄어드는데, 그 대신 상대방의 페이오프가 K만큼 줄어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 페이오프가 1만큼 줄어들어요. 그 대신 상대방의 페이오프가 K만큼 줄어들어. 자, 그러면 내 효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걸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x1-1. 자, x1이 이제 x1 마이너스, 내가 먹는 게 x1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자, 상대방이 먹는 건 x2 마이너스 k가 되고, 내가 먹는 건 x1 마이너스 1이고. 자, 이 경우에 자, 이것 두 개를, 자, 이거 u1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밑에 거를. 이거는 u1이고 이건 u1 프라임이야. 자, 이렇게 했을 때 내 효용이 자, 늘어나나? 언제 늘어나나? 이걸 한번 보는 거예요. 즉, 내 페이오프가 1만큼 줄어들고 상대방 페이오프가 K만큼 줄어들었을 때 내 효용이 언제 높아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U1은 요렇게 생겼고, U1 프라임은 이제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써보면, 괄호를 풀면 마이너스 x1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이거를 잘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퀄리티 사인은 뺄까? 그래서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게 뭐냐 지금, 자, 이 파란색 조건이 성립을 한다면, 자, 파란색 조건이 성립을 한다면 내 페이오프가 1만큼 줄어들고 상대방 페이오프가 K만큼 줄어들 때 내 효용이 높아져. 파란색 조건이 성립할 때. 즉, 파란색 조건이 성립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K가 굉장히 크다면, K 값이 충분히 크다면 내 효용이 늘어난다는 거지. 증가한다는 거죠. 자, K가 충분히
크다. 이 K 값이 충분히 크다. 지금 K 값이 굉장히 크면 이 부등호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부등식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K 값이 충분히 크다라는 조건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K 값이 충분히 크다면 내 페이오프가 1만큼 줄어들고 상대방의 페이오프가 K만큼 줄어들 때 내 효용이 늘어나. 자,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불평등의 형태는 나한테 불리한 상황이야.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상황에서 내 페이오프가 1만큼 줄어들어. 내가 먹는 게 1만큼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거 나한테 안 좋잖아. 내 효용이 일단 줄어들죠. 내가 먹는 게 줄어드니까. 자, 근데 그 대신에 상대방이 먹는 것도 줄어들어. 상대방의 페이오프도 K만큼 줄어드는 거야. 내 페이오프가 1만큼 줄어드니까 일단 나한테 효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데 상대방의 페이오프도 K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불평등의 정도가 지금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먹는 게 1보다 더 크게 줄어든다면 상대방이 먹는 게 지금 나의 페이오프는 1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만약에 상대방의 페이오프가 1보다 더 많이 줄어든다면 지금 불평등의 정도가 해소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대방의 페이오프가 K만큼 줄어드는데 이 K 값이 1보다 큰 값, 그래서 굉장히 충분히 큰 값이라고 한다면 불평등의 정도가 줄어드는 효과로 인해서 내 효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 두 번째, 내 효용이 높아지는 효과가 더 크다면 결국에는 내 효용이 증가하겠죠. 즉, 내 페이오프가 1만큼 줄어들고 상대방의 페이오프가 K만큼 줄어들 때 내 효용이 높아지는 게 가능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조건을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알파 값이 4다. 자, 알파 값이 4다. 그러면 지금 알파 값이 4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니까 K 값이 5분의 4보다 크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K 값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3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K가 예를 들어서 1.3이라고 해보세요. K 값이 이제 1.3이다. 그러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면 지금 보세요. 지금 내 페이오프 그리고 너 페이오프가 있는데 내 페이오프가 마이너스 1, 상대방의 페이오프가 마이너스 K 되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지금 K가 1.3이라면 상대방의 페이오프가 마이너스 1.3이 되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이런 상황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난 당연히 이 상황을 선택을 한다는 얘기지. 만약에 내 페이오프를 1만큼 깎고 그거 나한테 안 좋은데 그 대신 상대방의 페이오프를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페이오프를 1.3만큼 깎을 수 있다면 나는 그런 선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내 효용이 지금 높아지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내 돈 1원을 써서 상대방 돈을 1.3원만큼 줄일 수 있다면 나는 내 돈 1원을 기꺼이 쓰겠다. 자, 이런 선택,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 볼 수 있나요? 사실 많이 볼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그 법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보는 사람들 많이 싸울 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고소를 해.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이제 고소를 하는 이유가 자, 여러분들 고소하면
고소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 변호사를 사야 돼. 변호사. 여러분, 변호사를 사는데 돈 되게 많이 들어요, 여러분. 변호사비가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냥 나는 뭐, 이때까지 착하게 살아서 변호사 만나본 적은 없지만, 얘기 들어보면 변호사 뭐 한번 보려면 간단한 거 한번 물어보려고 뭐 상담 받으려고 해도 한 시간에 뭐 몇십만 원, 싼 데가 뭐 몇십만 원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내가 다른 사람이 너무 싫어. 뭔가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고소를 해. 그러면 일단 나도 변호사를 사야 돼. 돈이 들어. 근데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왜 고소를 하느냐 하면, 자, 나도 돈 들어. 변호사비 내야 되니까. 그런데 나는 내가 고소를 해서 변호사를 사고 하는 건 싫은데, 내가 고소를 함으로써 저 사람도 변호사를 사야 되잖아. 그럼 저 사람도 돈이 들어. 그리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 나한테. 근데 저 사람도 시간이 많이 들어. 그래서 나는 나한테 비용이 들지만 저 사람도 비용이 드는, 그래서 저 사람이 비용이 드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어서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지. 내 페이오프를 1만큼 감소시킴으로써 다른 사람, 상대방의 페이오프를 K만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초이스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이런 선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 페이오프를 1만큼 내 페이오프를 1만큼 줄이는 그런 선택을 나는 기꺼이 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효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게도 이제 이런 굉장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FS 모델이라는 게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죠? FS 모델이라는 게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전통 경제학 모형하고 이니퀄리티 부분이 들어온 것 뿐이야. 이니퀄리티가 사람들의 효용에 영향을 준다. 딱 그 부분이 추가로 된 것 뿐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많은 풍성한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FS 모델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FS 모델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관심 있는 게 이 어떤 실험이라든가 이제 사람들이 미시경제학 관련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건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본 것처럼,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알파가 4인 경우를 생각을 했죠? 그 알파가 4인 경우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더라는 거지. 즉 알파가 4라는 값이 뭐 이상한 값이 아니라는 거야. 알파가 1보다 큰 값 뭐 괜찮다는 거야. 알파가 4가 될 수도 있고 5라는 값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베타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자, 알파와 베타가 있어요. 자, 둘 다 양수야. 불평등을 싫어한다면. 근데 베타 값은 1보다 작을 것 같아. 그쵸? 근데 알파 값에는 우리가 특별히 뭐 바운드를 둘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타는 0과 1 사이의 값일 것 같은데, 알파는 어떤 양수 값이다. 그리고 NB를 정말 크게 느끼는 사람이라면 알파 값은 뭐 굉장히 큰 값일 수도 있다. 라는 거 우리가 알아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FS 모델의 이제 기본 형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FS 모델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면, 이 사람들의 FS 모델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사람들의 효용 함수에 지금 전통 경제학 스탠다드 모델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거기다가 추가한 것 뿐이에요. 한 파트를. 지금 사람들이 이니퀄리티를 싫어한다라는 부분을 추가한 것 뿐이야. 이게 지금 FS 모델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되게 간단한데 이걸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지금 2명이 있는 경우를 살펴봤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사람이 되게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FS 모델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제 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n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i라는 게 사람을 나타내는데 1번 개인, 2번 개인 해가지고 지금 n번 개인까지 있어요. n이 3이라면 3명이 있는 거고 n이 10이면 10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지금 i번째 사람의 효용은 뭐냐? i번째 사람의 효용은 x에 달려 있는데 이 x라는 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의 페이오프를 다 쓴 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x라고.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그냥 x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i번째 사람의 효용은 내 페이오프뿐만 아니고 모두의 페이오프에 지금 달려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은 내가 먹는 거, 내 페이오프. 이건 스탠다드 모형에 있는 함이죠. 그래서 내 페이오프가 내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첫 번째 텀. 자, 두 번째 텀은 이제 NB야. 나는 내가 불리한 형태의 불평등은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NB를 느껴. 자, NB를 느끼는데, 자, 어떻게 느끼냐면, 자, 일단 여기에 뭔가 들어갈 건데, 일단 요거 놔두고, 자, 이게 쓸 데가 없네. 자, 밑에다 쓸게요.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텀, 자, NB를 느끼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요거는 좀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자, 비교를 계속 하는 거야. 자, 1번 애가 나보다 얼마나 많이 먹나? 더하기 2번 애가 나보다 얼마나 많이 먹나? 하는 걸 다 더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계속 비교를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i번째 사람인데 지금 1번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1번 사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쟤가 나보다 더 많이 먹어? 아, 나 싫어. 그 다음에 2번 개인하고 또 비교하는. 자, 2번 사람을 보니까 2번 사람이 나보다 많이 먹어? 그럼 나는 싫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하고 내가 먹는 걸 비교를 해서 1번 애가 나보다 이만큼 많이 먹어? 불평등이 있어? 아, 나 싫어. 2번 개인하고 비교하고 3번 개인하고 비교하고 4번 애하고 비교해보니까 4번 애가 나보다 더 많이 먹네? 아, 나 싫어.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불평등한 정도를 다 비교를 하고 그걸 다 더하고 그 다음에 다 더한 다음에 그거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눠줘요. 값으로. 이렇게 사람이 이제 비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럼 불평등한 정도가 막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여기 지금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한 부분이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내가 100만 명하고 비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 100만 명하고 비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 지금 빨간색 줄친 부분이 뭔가를 내가 100만 개를 더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빨간색 부분이 너무 커지겠죠, 값이. 빨간색 부분이 값이 그냥 너무 커져버리면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내가 표시한 부분이요. XI는 내가 먹는 부분인데 이 파란색 부분에 비교해가지고 빨간색 부분이 막 값이 그냥 말도 안 되게 막 너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XI 내가 먹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0원인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걸 다 불평등을 더해보니까 빨간색 부분이 뭐 1억이야. 그러면 파란색 부분이 내 효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적어지죠.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각자 자기가 먹는 것으로부터 얻는 효용도 분명히 큰 부분을 차지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서 표시한 이 빨간색 부분이 사람 수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빨간색 부분이 내 효용에 차지하는 부분이 말도 안 되게 커지는 거는 우리가 좀 지양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이걸 그냥 단순히 더한 값을 내 효용에 이렇게 계산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평균 값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n-1이라는 이런 걸로 나눠주는 거지.
아니 그런데 교수님 그러면 저기 뭐야 왜 n으로 안 나오고 n 마이너스 1로 나누나요? 이렇게 누가 지금 질문했지. 그치? 알아. 응. 그러니까 누가 왜 n으로 안 나누고 n 마이너스 1로 나누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내가 더하고 있는 게 몇 개를 더하고 있는 거예요? n 마이너스 한 개를 더하고 있는 거잖아. n 개를 더하는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내가 세 사람이 있다고 해봐. 그래서 지금 요게 나야. 그리고 세 사람이 있어. 이렇게. 그러면 나는 비교를 할 때 얘하고 비교하고 얘하고 비교하죠. 그냥 두 명하고만 비교하면 돼. 세 사람이 있을 때는 지금 나는 비교를 두 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더해지는 게 n-1개예요. n명이 있을 때. 그러니까 n-1로만 나눠주면 되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자, 또 다른 형태의 불평등이죠. 내가 많이 먹어. 그래서 나한테 이제 유리한 형태의 불평등이야. 그래서 베타. 마찬가지로 n-1로 나눠주고 여기는 다른 사람하고 다 비교해서 나한테 유리한 불평등의 정도를 다 더해주는 거지. 그래서 1번 애하고 비교해. 그래서 이제 내가 1번 애보다 많이 먹고 있나? 그러면 나는 싫어. 더하기 따따따. 그래서 FS 모델에서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다. n명이 있다. 자, 그러면 그때는 이 각자의 효용 함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제너럴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너럴하게 써서 우리가 FS 모델을 쓸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실험에서 여러분들 실험 사항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실험에서는 개인이 몇 명이 있었죠? 자, 우리 한 실험에서는 우리 이제 첫 번째 실험은 딕테이터 게임. 자, 딕테이터 게임이고 두 번째 실험은 이제 울티메이텀 바게닝 게임이고 그리고 세 번째 실험은 이제 리스크 어벌전 측정하는 건데 그래서 3번은 게임은 아니에요. 3번은 이제 그냥 각자의 리스크 어버전을 측정하는 거니까. 자, 1번하고 2번의 경우에는 이 1번, 2번 딕테이터 게임, 얼티메이텀 게임의 경우에는 2명씩 짝을 지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딕테이터 게임의 경우에는 이제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색깔을 다른 걸로 해야겠다. 두 사람이 있어. 그래서 파란색 사람은 이제 그냥 받는 사람이야. 리시피언트. 빨간색에는 주는 사람인데 여기는 딕테이터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자, 딕테이터 게임은 어떻게 진행이 됐냐 하면 이제 딕테이터라는 사람한테 리소스가 다 주어져. 100포인트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딕테이터라는 사람한테 100포인트가 주어졌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딕테이터가 이 100포인트 중에 몇 개나 줄 건지 이 100포인트 중에 과연 얘다 먹어라 하고 몇 포인트나 줄 건지를 선택을 하는 거지. 그 리시피언트는 그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였어. 그래서 딕테이터 역할을 맡은 사람이 그냥 일방적으로 모든 걸 다 결정을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딕테이터 게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울티메이텀 게임의 경우에도 2명이 있었는데 이제 빨간색, 파란색인데 빨간색은 이제 우리가 프로포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파란색 사람이 있는데 파란색 사람은 리스판더라고 불러요. 자, 얼티메이텀 게임에서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자, 뭔가 리소스가 있어요. 리소스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큼 있어. 그럼 이거를 어떻게 나눠 먹느냐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나눠 먹느냐 하는 건데, 자, 프로포저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야, 100 중에 자, 얼마만큼 얘기를 할 거냐? 자, 100 중에 네가 요거만큼 먹어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리스판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스판스를 해야 돼. 웃기지 마 하고 리젝을 하면 아무것도 못 먹어. 리스판더가 그래 알았어 억셉을 하면 프로포저가 얘기하는 대로 나눠 가지고. 그래서 얼티메이tum 게임에서도 이제 2명이었죠. 그래서 많은 실험에 보면 이제 2명이서 짝을 이뤄서 실험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2명이서 짝을 이뤄서 실험을 진행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 우리가 간단하게 이 이니퀄리티 같은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복잡하지도 않죠. 2명이니까. 그래서 많은 실험에서 2명씩 그룹을 짝을 지어서 실험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니퀄리티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실험에서 2명씩으로 이제 실험을 많이 진행하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처음에 본 것처럼 이제 FS 모델인데 개인이 2명 있는 경우를 상정을 해서 이제 모형을 생각하면 되게 이제 편하죠.